시아가 레이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올해는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째입니다. 시작한 당시는 초등학생 딸과 아들, 그리고 막 2살이 된 막내딸까지 세 아이들의 엄마로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육아와 가사에 참여를 해서 뜸뜸이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그때 저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전에는 엄마 역할을 잠깐 잊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젠가 도전하고 싶지만 제3급인 6급 합격은 저에게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느린 속도지만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고 작년과 올해 2번이나 6급을 달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일 뿐이었던 한국어가 어느새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가 없는 생활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다.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의 말을 알아듣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어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번역이나 통역에도 도전하고 싶고 여기 오카야마에 오시는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로 오카야마를 안내해주는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한국어를 즐기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요리 기술이 개체되었습니다. 제가 있어서 처음 고춧가루를 사용한 요리였기 때문에 매우 새로웠습니다. 그대로 한국 요리는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이 한국 요리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또 공부하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한국 영상의 요리 방송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우리 어머니는 어느 방문으로 고양이 한국 요리에 대한 조크를 요리하면서 이야기한다. 특히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유튜브에서는 잃어버린 남편이 카메라로 자료를 하고 있고 둘의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요리를 만드는데 큰 내적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이상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족에 대한 눈치 보는 마음도 배워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요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모르는 요리에 대한 요리 정도 배웠습니다. 매우 지어하고 매우 존경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고집하는 부분은 고집하면서 만든 요리를 만든 코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식을 소개하면서 만든 기분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한국의 차례와 제사를 알고 계시나요? 차례는 한국의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의식이고, 제사는 거인의 기일에 지내는 의식이고, 일본의 호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차례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교 보러 매번 이 행사 때마다 고향에 돌아가는데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사 시작하는 시간도 자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사 음식 만들기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고기 요리에 생선, 전이나 튀김, 여러 종류의 나물, 국, 과일, 덕도 준비합니다. 나중에 친척들과 먹을 만큼 필요하니까 최소 10인분은 만들어야지요. 맛은 마늘이나 고추는 사용하지 않고 화려한 색이 되지 않도록 연하게 해야 거인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든 음식은 각각 홀수로 다듬고 과일 윗부분은 싹 자르고 얼립니다. 이것이 매우 신기해서 일본인 남편은 놀라곤 합니다. 무릎 꿇기와 같은 근절을 2번 하고 제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거예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의식은 진행되고 마지막엔 어린 밥에 물을 말아 먹는 무르밥이라는 신기한 것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신기한 위스키 같은 것을 하는데요. 관심이 있으면 알아보세요.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의 제사를 지냈을 때 사진 속 어머니께서 웃는 듯 보여서 좋았습니다. 저는 차례나 제사를 준비하면서 한국 음식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만날 수 없는 친척들과 만나게 되는 것도 좋고요. 차례나 제사는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가고 싶고 가능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차례나 제사는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지 고이지입니다. 지금 저는 65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다른 집에처럼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자주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는 대부분 미국 영화로 부모님이 아주 액션 영화를 아주 좋아하셔서 서부가 전쟁 영화 미국 영화 외에도 드라큘라 같은 공포 영화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려서 자막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저만 알 수 없어서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제 마음은 정말 슬펐습니다. 눈과 머리색이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웃고 화를 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외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고요? 우리 형님이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서 아마도 이야기 친구를 원해서인지 저에게 한국 드라마를 한번 꼭 봐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억탑방 완세자를 봤습니다. 보다 보니 저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안에 있는 OST에 감동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산조가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곳에는 인형왕후의 남자의 같은 한을 다른 시간에 왕이 된 남자의 아주 먼 훗날 백일의 남군님의 지워져 그리고 도깨비의 청년처럼 너에게 가겠다. 영화에서는 수상한 그녀의 한 번도와 미녀는 괴로워의 아베 마리아 등의 노래도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후쿠이 이쿠에라고 합니다. 저는 6년 전에 한국 성균관대 학교에서 유학했을 때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에 흥미를 가게 된 계기는 겨울 연가였는데 일본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었던 저에게 이처럼 울게 만드는 드라마는 오랜만이어서 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그때
클래식시에서 한국어 강좌가 있는 걸 알게 되어 수강하게 되었어요.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 즐겁게 공부하며 그 친구들과 여러 번 한국에 갔는데 맛있는 식사와 아름다운 관광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인사동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때는 사구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아주 기뻤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학생들도 애가 있어서 남편도 다시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덕분에 친구 3명하고 3주간의 단기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하는 해외 생활은 너무 불안했지만 하루 종일 한국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어학원에서는 먼저 시험이 있었는데 저는 좀 어려운 반에 들어갔지만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밤에는 놀러 가고 싶었지만 숙제나 애복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말에는 3명이서 춘천이나 남이섬 등에 가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대만에서 혼자 온 유학생도 있어 제 딸이 대만에 유학 가기 있었기에 말을 걸어보았지만 생각한 것을 바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학생은 언제나 제게 언니 천천히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밖에도 김치 만들기나 가면 만들기 등 좋은 전통 체험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한 일본에서는 헬스장에 나 있는 비싼 운동기구가 공원 여기저기에 있어서 걷기와 함께 좋은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시민의 건강 위해 일본 공원에도 설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귀국 후에도 대만의 그 유학생과 연락을 마구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말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공부를 계속해서 다시 한국에 있을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세계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마 미즈호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게 된 것은 40년 전 대학생 때문이다. 대학 친구들부터 구한주 한쟁 이야기를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한국 정부에 대한 항해 데모에도 가보았습니다. 한국의 사전을 또 알고 싶어서 책도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화를
일간 한국 사람들한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가 되고 문화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일본의 영화나 만화가 공식적으로 소개되고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도 일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 연가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자 자막 없이 드라마를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17년 전에 친구와 같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도중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작년부터 국제교류센터의 김양희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10주년간의 공부한 것은 거의 잊어버렸고 나이가 들면서 단어를 전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외웠다가 잊어버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지만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미금이라고 합니다. 설마 지금 저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저에게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까지는 전혀 한국에 관심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유튜브에서 딸이 좋아하는 K-POP 아이돌들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과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모습에 힘을 받고 코로나로 어두워진 기분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어 소리가 일본어와 비슷한 점을 깼다거나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거나 조금씩 아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또 그동안 몰랐던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카야마시에 한국어 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인 선생님께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새로운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젠가 자유롭게 한국어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까? 책장을 찾아보았어요. 이따 첫 번째 노트입니다. 한국어는 장이 19개, 몸이 20개가 있습니다. 2016년 9월 6일이라고 저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7, 18, 19, 20, 21, 22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저는 친구들이 열심히 교실에 갔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그 좋아하는 우리끼리 한국 여행 가자 라고 둘의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잊어버리던 목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는 한국 역사 드라마 보는 것이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 K-POP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한 약속에 마음이 움직여 한국 교실에 갔습니다. 한국어는 듣거나 읽은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업 내용은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익숙한 일본어로 설명주셔도 그 일본어에 대한 설명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오는 것이 외국 같았습니다. 너무도 그들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참여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은 각각 여행, 한국 드라마, 음악, 여행 등 좋아하는 사람들은 뿐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얘기를 듣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솔직히 왠지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룹도 6년 함께 배우기 시작한 친구는 일이 바빠져 참가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져 교실에 떠났습니다. 저는 왠지 지금도 학생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한국 수업 이외에 매년 한식 교실이나 한국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 제한도 있었지만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즐거운 기분이 듭니다. 본고장이 김치나 삼계탕 만드는 배우로 진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행 참가는 저는 한 번일 뿐이지만 일반 투어가 갈 수 없으면 점수도 맛집에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주 한국 수업입니다만 저는 관심이 있는 인수구도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에서 여러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이건 이미 여러 번 설명했어요. 라는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는 노트를 열어볼게요. 노트가 아니라 저기 머리에 기록해야겠네요. 친구와 약속한 한국 여행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이페이스지만 즐기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카타 켄이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번 한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한국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5년 전에 당뇨병 학회가 경주에서 있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여행사에서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하고 저는 혼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말을 못해서 가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감사합니다만 외웠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버스로 1시간 정도 가자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님이 택시 타는 곳으로 같이 가서 저를 같은 호텔에 갈 사람을 찾아 저를
같이 데려가도록 부탁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저는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저는 내가 의사입니다. 한국인 환자분들도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환자가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또 한 번은 제가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자 그 환자는 의사 선생님은 요즘 한국어를 조금 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배우기로 했습니다. 4년 전부터 오카야마 한국교육원에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회화가 어렵지만 팀 선생님 덕분에 반 친구들과 재미있게 공부합니다. 두 번째는 2018년에 서울에 갔습니다. 오카야마 공항에서 인천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차로 면동에 있는 호텔에 갔습니다. 다음 날에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과 여기저기 가서 관광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동에서 중학교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조계천 옆에 있는 강가 안에서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창구가 영어와 중국어를 있었지만 일본어 담당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물어봤습니다. 아내분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해서 해외여행을 못했습니다. 주기 전에 꼭 한 번도, 아니 100번도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히로키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라의 적지를 가보고 싶어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부산은 맛있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남포동에 젓가락으로 비비는 비빔밥이 매우 맛있었습니다. 아줌마에게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워가며 먹었습니다. 오가다가 만난 거리에 사람들에게 소개받은 맛집들을 다니면서 뒷골목에 지리를 익히기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식은 나치볶음입니다. 매우 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운 것을 잘 먹습니다. 데자트로 초코토브를 먹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인상 깊었던 신라시대 유적지인 정선배 그리고 근처에서 먹었던 한정식은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불국사를 보며 일본의 불교와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안동의 하회마을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의 숲을 보고 문화 체험도 했습니다. 넓은 바다가 보이는 통영 한산도에 가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이야기를 보고 듣기도 하였고 간장게장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후쿠오카와 부산을 왕복하면서 이제는 서울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교실에서 한글을 배웠고 사전을 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남산타워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혼자서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전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의 도움으로 남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보며 오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귀여운 괜찮자 인물이다. 그때의 인연으로 만났고 이제는 한국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매일 한국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 인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